서울의 가을은 차갑고 쓸쓸했다. 민재는 오래된 아파트의 좁은 복도를 지나며 문득 멈춰 섰다. 그의 손에 들린 편지는 떨리고 있었다. 그것은 그의 의붓아들 태연이 보낸 것이었다. 민재는 28세.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의 그래픽 디자이너였다. 그는 5년 전 어머니의 재혼으로 태연이라는 의붓 형제를 얻었다. 태연은 30세. 강렬한 눈빛과 단단한 체격을 가진 소방관으로 늘 단단한 벽처럼 느껴졌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살며 서로를 가족이라 부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늘 어색한 거리가 있었다. 그 거리는 태연의 냉랭한 태도와 민재의 조심스러운 성격이 만나며 더 깊어졌다. 그날 밤, 민재는 태연의 방 문 앞에 서 있었다. 편지에는 단 한 줄이 적혀 있었다. 내 방으로 와. 할 말이 있어. 민재의 심장은 두근거렸다. 태연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그를 부른 적은 없었다. 문을 열기 전 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문 너머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 문을 연 순간 민재는 얼어붙었다. 태연은 책상에 앉아 있었고 그의 앞에는 민재가 몇 년간 비밀스럽게 써온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게 뭐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태연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단단했지만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다. 내가 숨기고 있던 걸 읽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다. 이제 우리 솔직해져야 할 때야. 민재는 숨을 쉴 수 없을 것 같았다. 그 일기장에는 그의 가장 깊은 비밀이 적혀 있었다. 그가 태연을 향한 마음. 가족이 아닌 다른 감정으로 바라보는 마음. 민재는 늘 그 감정을 부정하려 애썼다. 그는 태연을 의붓 형제 이상으로 사랑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건 금기였다.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그의 마음은 숨겨져야 했다. 왜 내 일기를 읽은 거야? 민재는 간신히 말을 뱉었다. 그의 눈에는 분노와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다.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키가 민재를 압도했다. 너 나한테 말 안 했잖아. 이렇게나 오랫동안? 내가 뭘 느끼는지. 그는 한 걸음 다가왔다. 나도 숨기고 있던 게 있어. 민재의 심장이 멈춘 듯했다. 태연의 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태연이 숨기고 있던 것. 그건 무엇일까? 민재는 혼란 속에서 태연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그 안에는 민재가 알지 못했던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내가 널 어떻게 생각하는지 너도 알아야 해. 태연은 말을 멈추고 손에 든 편지를 민재에게 내밀었다. 이걸 읽어. 민재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종이를 펼치자 태연의 단정하고 강렬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다. 첫 문장은 그의 숨을 먹게 했다. 민재야. 나도 너를 사랑해. 그 순간 민재의 세상은 무너졌다. 아니,
무너진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뒤바뀌었다. 태현의 고백은 그의 모든 두려움과 갈등을 뒤흔들었다. 이건 사랑인가? 아니면 그들을 파괴할 비극의 시작인가? 민재는 편지를 쥔 채로 태연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이게 진심이야.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걸 숨겼는지. 너는 모를 거야. 그들의 대화는 밤이 깊어질수록 점점 더 깊은 곳으로 흘렀다. 태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는 소방관으로 일하며 늘 생과 사의 경계에서 싸웠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민재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민재의 조용한 미소, 그의 섬세한 손길, 그의 따뜻한 말투를 사랑하게 되었다. 하지만 가족이라는 이름,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그를 억눌렀다. 민재는 태연의 말을 들으며 자신의 감정을 다시 돌아보았다. 그는 태연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그들의 가족을 그리고 그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지 두려웠다. 우린 이걸 어떻게 해야 해?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더 이상 숨기고 싶지 않아. 그 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들의 사랑은 시작에 불과했다. 세상은 그들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가족, 친구, 그리고 사회의 시선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민재는 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으로 가득했다. 이 사랑은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까? 그들은 이 감정을 지킬 수 있을까? 민재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태연의 고백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차갑고 고요했지만 그의 마음은 뜨겁고 혼란스러웠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부엌에서 태연과 마주쳤다. 태연은 평소처럼 커피를 내리고 있었지만 그의 손놀림은 어딘가 어색했다. 민재는 태연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이 좋은 아침. 그의 목소리는 작았다.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돌렸다. 잘 잤어.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부드러웠다. 민재는 그 미소에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다. 그들은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하지만 어색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민재는 태연의 눈을 볼 때마다 장만의 고백이 떠올랐다. 태연도 마찬가지였다. 그의 손은 커피잔을 쥐고 있었지만 눈빛은 민재를 향해 있었다. 우리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얘기해야겠지? 민재가 먼저 입을 뗐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나도 그 생각해왔어. 하지만 쉽지 않을 거야.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가족한테 말해야 할까? 아니면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은 아니야. 엄마가 알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어머니 은주는 태현의 아버지와 재혼하며 두 사람을 가족으로 묶었다. 그녀는 민재에게 늘 따뜻했지만 이런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태연은 민재의 손을 다시 잡았다. 그럼 우리만 아는 걸로 해. 적어도 지금은. 그의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 그날 두 사람은 서울의 한적한 공원으로 나갔다. 가을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더 깊이 나누었다. 민재는 자신이 어릴 때부터 느낀 외로움, 그리고 태연을 만나며 생긴 새로운 감정에 대해 털어놓았다. 태연은 자신의 소방관 생활, 그리고 위험 속에서도 민재를 떠올리며 힘을 얻었던 순간들을 이야기했다.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제일 따뜻한 사람이야. 태연이 말했다. 그의 손은 민재의 손을 놓지 않았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넌 너무 강해서 무서울 때가 있어. 그는 웃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태현의 강인함은 민재를 끌어당겼지만 동시에 그를 두렵게 했다. 그들의 대화는 점점 더 깊어졌다. 하지만 공원 한쪽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었다. 민재의 친구 수진이었다. 27세의 수진은 민재와 오랜 친구로 그의 모든 비밀을 아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다. 민재야. 수진이 다가오며 소리쳤다. 민재는 화들짝 놀라 태현의 손을 놓았다. 태현의 표정은 굳어졌다. 수진아. 안녕. 민재는 어색하게 웃었다. 수진은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뭐야? 둘이 왜 이렇게? 분위기가 이상해.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태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다. 민재는 당황한 채로 대답을 얼버무렸다. 그냥 산책 나온 거야. 수진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의심이 가득했다. 그래. 나중에 얘기해. 민재.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떠났다.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어쩌지? 수진이가 뭔가 눈치챈 것 같아. 태연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괜찮아. 우리가 뭘 하든 우린 우리 길을 갈 거야.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무거웠다. 수진이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더 큰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일기장에 자신의 마음을 적었다. 그는 태연과의 순간들을 하나하나 기록하며 이 사랑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깨달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두려웠다. 이 사랑이 그들을 어디로 데려갈지 아직 알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민재와 태연은 조심스럽게 서로를 탐색했다. 그들은 집 안에서는 평범한 의붓청제처럼 행동했지만 밖에서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서울의 작은 카페.
한강변의 벤치. 그리고 늦은 밤의 골목길에서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그들의 비밀은 점점 더 유지하기 어려워졌다. 수지는 민재에게 자꾸만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다. 너 요즘 태연이랑 되게 자주 붙어 다니지 않아? 그녀는 웃으며 물었지만 그 말투에는 호기심과 의심이 섞여 있었다. 민재는 당황했다. 그냥 가족이니까. 그는 얼버무렸다. 하지만 수진의 눈빛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한편 태연은 자신의 직장에서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 소방관 동료인 혁수는 태연의 변화를 눈치챘다. 32세의 혁수는 태연과 오랜 친구로 그의 강렬한 성격과 솔직함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야, 태연. 요즘 왜 이렇게 멍 때리냐? 혁수가 물었다. 태연은 어깨를 으쓱했다. 그냥 좀 생각할 게 많아서. 혁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너 무슨 일 있는 거지? 여자 만난 거야. 그는 농담처럼 물었지만 태연의 표정이 굳는 걸 놓치지 않았다. 그런 거 아냐. 태연은 짧게 대답하고 자리를 떴다. 하지만 혁수의 의심은 깊어졌다. 그날 밤 태연은 민재를 집 근처의 한강공원으로 불렀다. 달빛 아래 한강은 고요했다. 태연은 민재를 바라보며 말했다. 나 이제 숨기기 지쳤어. 우리 이렇게 몰래 만나는 거 더 이상 못하겠어. 민재는 놀란 눈으로 태연을 보았다.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태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가족한테 말하자. 아니면 같이 어디든 떠나자. 민재는 숨이 막혔다. 떠나. 어디로? 어디든. 우리만 있을 수 있는 곳. 태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민재는 그의 말을 곱씹었다. 떠난다는 건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다. 가족, 친구, 직장. 모든 걸 버려야 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태연의 눈빛을 보니 그의 결심이 진심임을 알 수 있었다.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민재는 결국 그렇게 말했다.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진 마. 그들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다. 하지만 민재의 마음은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는 태연을 사랑했지만 그 사랑이 가져올 결과를 감당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 며칠 뒤 민재는 어머니 은주와 마주 앉아 밥을 먹었다. 은주는 평소처럼 다정하게 웃으며 민재에게 물었다. 요즘 태연이랑 잘 지내? 민재는 심장이 철렁했다. 응. 잘 지내. 그는 얼른 대답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다행이다. 태연이 좀 무뚝뚝해서 걱정했는데. 너희 둘이 잘 지내면 엄마는 그걸로 됐어. 민재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는 어머니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그 말이 어머니를 그리고 가족을 어떻게 바꿀지 두려웠다. 그날 밤 민재는 다시 태현의 방 앞에 섰다. 그는 문을 두드렸다. 태연이 문을 열었을 때 민재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 결심했어. 우리 엄마한테 말하자. 태연의 눈이 커졌다. 진짜로?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더 이상 숨길 수 없어. 그들의 결정은 새로운 시작이었다. 하지만 그 시작은 그들을 예상치 못한 폭풍 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민재와 태연은 은주를 마주 앉혔다. 서울의 오래된 아파트 거실은 갑작스럽게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은주는 두 사람의 굳은 표정을 보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심각해? 은주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떨렸다. 민재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엄마. 우리. 할 말이 있어. 그의 손은 태연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태연이 말을 이었다. 우리. 서로 사랑해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안에는 떨림이 있었다. 은주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은 민재의 심장을 짓눌렀다. 마침내 은주가 입을 열었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민재는 눈을 감았다. 우린 가족이 아니에요. 엄마. 우린 서로를 사랑해. 다른 방식으로. 은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얼굴은 분노와 혼란으로 일그러졌다. 너희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너희는 형제야. 태연이 끼어들었다. 법적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우린 진짜 형제가 아니에요. 그리고 이 감정은 억누를 수 없어요. 은주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터무니없어. 너희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녀는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넌 내 아들이야. 어떻게 이런 생각을? 민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나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란 거 알아. 하지만 이건 내 마음이야. 태연을 사랑해. 은주는 결국 눈물을 흘렸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키운 게 아니야.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민재와 태연은 거실에 남겨졌다. 민재는 태연의 손을 놓지 않았다. 이제 어쩌지? 태연은 그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우린 같이 이겨낼 거야. 약속해.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이제 시작이었다. 은주의 반응은 그들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강렬했다. 그리고 그들의 비밀은 점점 더 퍼져나갔다. 며칠 뒤, 수진이 민재를 찾아왔다. 그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민재야. 너랑 태연이 진짜로 사귀는 거야. 민재는 숨을 멈췄다. 그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사랑해. 수지는 한숨을 내쉬었다. 너 진짜로 괜찮겠어? 세상이 너희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알아. 민재는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난 태연이 없으면 못 살아. 수지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내가 응원할게. 하지만 조심해. 세상은 잔인하니까. 그들의 대화는 민재에게 작은 위안을 주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는 세상의 잔인함을 점점 더 느끼기 시작했다. 태연의 직장에서도 소문이 퍼졌다. 혁수는 태연을 따로 불러 물었다. 너 민재랑 무슨 관계야?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어. 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게 다른 사람들하고 무슨 상관이야? 혁수는 고개를 저었다. 태연. 난 너 친구야. 하지만 이건 쉽지 않을 거야. 특히 우리 직업에서는. 태연은 그 말을 곱씹었다. 소방관으로서의 그의 삶은 이미 위험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이제 그의 사랑까지 그를 위협하고 있었다. 민재와 태연은 점점 더 세상의 압박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놓지 않았다.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지탱하는 유일한 힘이었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태연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냈다. 하지만 세상의 시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다. 태연의 직장 동료들은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소방서의 분위기는 점점 더 차가워졌다. 한 번은 태연이 구조 작업 중 실수를 했다. 동료들은 그를 비난했고, 누군가는 그의 사생활을 비꼬는 말을 던졌다. 집중 좀 해. 태연. 네가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다 알아. 태연은 이를 악물었다. 그는 민재를 위해, 그리고 자신을 위해 더 강해져야 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는 민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았다. 나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민재는 태연의 손을 잡았다. 넌 강하잖아.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하지만 민재도 자신의 싸움을 하고 있었다. 그의 디자인 회사에서 소문이 퍼졌다. 동료들은 그의 뒤에서 수군거렸고, 몇몇 클라이언트는 그와 일하기를 꺼렸다. 민재는 점점 더 고립되어 갔다. 그 와중에 은주는 여전히 두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민재와 태연을 따로 불러 이야기하려 했지만 매번 감정적으로 끝났다. 너희가 이러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는 울면서 말했다. 민재는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마음이 찢어졌다. 그는 태연을 사랑했지만 어머니를 잃고 싶지 않았다. 그러던 중 태연은 민재에게 제안을 했다. 우리 서울 떠나자. 제주도로 갈까? 거기선 아무도 우리를 모를 거야. 민재는 망설였다.
제주도는 새로운 시작을 약속했지만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는 건 두려운 일이었다. 내일, 내일, 그리고 엄마. 태연은 그의 말을 끊었다. 민재. 우리 행복할 자격이 있어. 여기서 계속 이렇게 살 순 없어. 민재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제주도로 떠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계획은 쉽게 진행되지 않았다. 은주가 그들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다. 너희가 떠난다고. 은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다. 내 아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겠다는 거야. 태연은 차분히 대답했다. 우린 그냥 행복하고 싶어요. 엄마도 우리를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은주는 눈물을 흘렸다.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난 너희를 영원히 잃게 될 거야. 민재는 어머니를 안으며 말했다. 엄마. 나도 엄마 사랑해. 하지만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해. 그들의 대화는 또다시 결론 없이 끝났다. 하지만 민재와 태연은 결심을 굳혔다. 그들은 제주도로 떠날 준비를 시작했다. 제주로 떠나기 전 민재는 수진을 만났다. 그는 수진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수진은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하지만 나 잊지 마.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고마워. 수진아. 넌 내 최고의 친구야. 태연도 혁수와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나눴다. 혁수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너 진짜로 괜찮겠어.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민재가 있으니까? 난 괜찮아. 그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제주행 비행기를 탔다. 새로운 시작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제주도는 그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푸른 바다와 바람이 부는 들판은 그들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민재와 태연은 작은 마을에 집을 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민재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했고 태연은 지역 소방서에서 일자리를 얻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점점 더 단단한 관계를 만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서울에서 퍼진 소문이 제주까지 따라왔다. 태연의 새로운 동료들 사이에서 그의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가 퍼지기 시작했다. 민재도 자신의 클라이언트들로부터 이상한 시선을 받았다. 여기서도 똑같네. 민재는 한숨을 내쉬며 태연에게 말했다. 태연은 그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우린 같이야. 그거면 충분해. 그들의 사랑은 여전히 강했지만 세상의 편견은 그들을 계속해서 시험했다. 어느 날 태연은 소방서에서 동료들과 심한 말다툼을 했다. 누군가가 그의 성정을 비난하며 너 같은 사람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라고 말했다. 태연은 화를 억누르며 집으로 돌아왔다. 민재는 그의 표정을 보고 모든 걸 알아챘다. 또 무슨 일이야? 태연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평소랑 똑같아.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재는 태연을 끌어안았다.
우린 이겨낼 거야. 약속해. 그들의 사랑은 그들을 지탱했지만 점점 더 많은 상처를 남겼다. 민재는 어머니에게 전화해 보았지만 은주는 여전히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너희가 돌아오면 다 잘 될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민재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그러던 중 민재는 우연히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열리는 LGBT 모임에 대해 알게 되었다. 그는 태연에게 제안했다. 가보자. 우리 같은 사람들 만나는 거 도움이 될지도 몰라. 태연은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다. 그들은 모임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그들과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위안을 얻었다. 특히 그들은 지수라는 35세의 여성과 친해졌다. 지수는 레즈비언으로 오랜 시간 세상의 편견과 싸워온 사람이었다. 그녀는 민재와 태연에게 말했다. 세상은 변하고 있어.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너희가 서로를 사랑한다면 그걸로 충분해. 지수의 말은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었다. 민재와 태연은 자신들의 사랑을 더 당당히 지키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또 다른 시험을 맞았다. 태연의 직장에서 그의 성정을 이유로 해고 압박이 들어왔다. 민재는 태연을 보며 말했다.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절대. 태연은 미소를 지었다. 너랑 같이라면 난 뭐든 할 수 있어. 그들의 싸움은 계속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태연은 결국 소방서를 그만두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새로운 길을 찾기로 했다. 그들은 제주에서 작은 카페를 열기로 결심했다. 카페는 그들의 꿈을 담은 공간이었다. 민재는 카페의 인테리어를 디자인했고 태연은 커피를 내리며 손님들을 맞았다. 카페는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인기를 얻기 시작했다. 특히 LGBT 커뮤니티에서 그들의 이야기가 알려지며 많은 사람들이 응원을 보내왔다. 지수는 자주 카페를 찾아와 그들을 격려했다. 너희가 이렇게까지 해낼 줄 몰랐어. 지수는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미소를 지었다. 우리도 몰랐어. 하지만 태연이 있어서 가능했어. 태연은 민재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너도 마찬가지야. 그들의 카페는 단순한 가게 이상의 의미를 가졌다. 그곳은 그들의 사랑을 지키는 성역이었다. 하지만 세상의 편견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몇몇 손님들은 그들의 관계를 비난하며 카페를 떠났다. 심지어 누군가는 카페 유리창에 욕설을 적고 도망쳤다. 민재는 그때마다 마음이 아팠지만 태연은 그를 다독였다. 우린 우리 길을 가는 거야. 저들이 뭐라고 하든. 그러던 중 은주가 제주로 찾아왔다. 민재와 태연은 그녀를 보고 놀랐다. 은주는 한참 동안 말없이 카페를 둘러보았다. 여기가 너희가 만든 곳이구나.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엄마, 왜 온 거야? 은주는 눈물을 글썽였다. 너희가 이렇게 사는 걸 보고 싶었어. 그리고 내가 잘못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어. 태연은 조용히 말했다. 우린 그냥 행복하고 싶었어요. 엄마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요.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노력해볼게.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민재는 어머니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엄마. 은주는 그날 제주를 떠났다. 하지만 그녀의 방문은 민재와 태연에게 큰 의미였다. 그들은 어머니가 그들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날이 올 거라 믿었다. 카페는 점점 더 번창했다. 민재와 태연은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지역신문에 실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에 감동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또 다른 도전을 맞았다. 태연의 옛 동료 혁수가 제주로 찾아왔다. 그는 태연에게 말했다. 서울로 돌아와. 소방서에서 널 다시 받아줄 준비가 됐어. 태연은 망설였다. 소방관은 그의 꿈이었다. 하지만 민재와 함께 만든 삶도 그에 못지않게 소중했다. 민재는 태연의 손을 잡았다. 네가 원하는 거라면? 난 괜찮아. 어디서든 우린 같이야. 태연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같이 고민해보자. 그들의 미래는 아직 불확실했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믿었다. 민재와 태연은 결국 서울로 돌아가지 않기로 했다. 그들은 제주에서의 삶을 선택했다. 카페는 그들의 사랑과 용기의 상징이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어갔다. 혁수는 그들의 결정을 존중했다. 너희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어. 그는 그렇게 말하며 제주를 떠났다. 시간이 흘렀다. 민재와 태연의 카페는 제주를 찾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장소가 되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숨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을 당당히 보여주며 다른 사람들에게도 용기를 주었다. 어느 날, 은주가 다시 제주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그녀의 표정이 달랐다. 그녀는 민재와 태연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너희가 이렇게 행복한 걸 보니까 엄마도 마음이 놓여? 민재는 눈물을 흘렸다. 엄마, 고마워. 은주는 태연의 손을 잡았다. 너도 내 아들이야. 앞으로도 잘 부탁해. 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약속할게요. 그들의 카페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었다. 그곳은 사랑과 용기, 그리고 희망의 공간이었다. 민재와 태연은 서로를 지지하며 세상의 편견을 이겨냈다. 그들은 자신들의 사랑이 얼마나 강한지,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다. 지수는 그들의 카페에서 열린 작은 파티에서 말했다. 너희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줬어.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야. 민재와 태연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빛에는 사랑과 확신이 가득했다.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이 그들의 삶을 바꿨다. 마지막으로, 민재는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다. 태연이 내 방에 들어온 순간, 내 세상은 무너졌다. 하지만 그건 새로운 세상의 시작이었다. 우리는 사랑으로 다시 세웠다.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그들은 여전히 제주에서 서로의 손을 잡고 새로운 날을 맞이했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은 세상을 조금씩 바꿔갔다.